당신의 골든 라이프 노후 준비 콘서트 시즌2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국민은행에서 재산 많으신 분들 절세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 이호용 세무사이고요. 오늘 강연을 한마디로 핵심 요약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절세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온다. 이렇게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직장인들한테 이 와닿는 연말정산 절세 팁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직장인들이 제일 많이 깜빡했다가 나중에 신청해서 돌려받는 항목이 있는데요. 따로 사는 부모님을 공제 신청하지 않았다가 공제 받는 거예요. 시골에 따로 부모님만 살고 계신다. 이럴 경우에 원래는 뭐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도 있고 그래서 깜빡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많은 경우에 대부분은 이제 장남이 이 혜택을 먼저 신청을 하죠. 그래서 동생들은 이걸 신청 안 하고 있었는데 형님이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연말정산 받을 일이 없게 됐다. 그러면 이제 다른 형제 중에 뭐 동생이 받거나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또 안 챙기고 있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중증 환자에 대해서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많이 놓치세요. 중증 환자, 많이 아프신 분들도 병원에서 이 장애인 증명서라는 거를 발급받으면 장애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되면 200만 원을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200만 원의 세율을 곱하고 이거를 내가 5년치를 만약에 놓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5년치에 해당되는 세금을 다 돌려달라고 청구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는 조금 생각보다는 넓어요. 이 중증 환자라고 하면 아주 못 움직이고 이런 사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뭐 암 환자도 해당이 되는데 암 중에는 갑상선 암처럼 뭐 약 먹으면서 일상생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또 해당이 될 수 있고 또 저는 이제 지인분들 조문을 가게 되면 이제 애도하면서 어떻게 돌아가셨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부모님이 암투병을 하시다가 오랫동안 힘겹게 생활하시다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제가 뭐 세금 얘기를 꺼낼 수는 없고 돌아와서 다시 연락할 일이 있을 때 전에 부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혹시 이 장애인 공제에 대해서 알고 있냐? 병원에 이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받으면 이런 혜택을 신청할 수도 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요, 자녀가 부모님이 다녔던 병원에 이 조건에 맞는 걸 말씀드리고 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가능하거든요. 제가 과거에 이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데 모르고 많이 냈다. 최장 5년치를 돌려달라고 이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정 청구라고 하는데 이 내용도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비 공제, 그러니까 누가 대학생이다 그러면 교육비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최대 900만 원 한도 되니까. 그런데 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때 이 혜택은 근로소득자 하고요. 사업하시는 분 중에 성실신고 사업자라고 해서 매출액이 아주 크신 분들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업자는 혜택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내가 막 결혼을 했어요. 내 처제가 대학생인데 그 처제의 등록금을 당연히 뭐 장인어른이 내줬겠죠. 그러면 이제 혜택을 못 보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라면 혜택을 볼 수 있냐 하면 처제가 연도 말 현재 나하고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비도 물론 내가 냈어야 되긴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이제 완벽한 절세가 되는 거고 내가 등록금을 내지 않았고 장인어른이 냈다. 그러면 이게 원칙적으로 보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또 다음 팁을 말씀드리면 세금 혜택 중에 장기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세액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집 살 때 대출 받으면 이자 갚는 거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좀 준다.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혜택은 직장인이면서 그 사람이 집 소유권도 갖고 있어야 되고 대출 채무자로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부부가 공동 명의로 집을 같이 많이 사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직장인이야. 배우자는 사업자예요. 학원을 하고 있어. 그런데 배우자 연봉이 더 많고 그래서 대출할 때 채무자를 와이프로 하니까 금리가 조금 더 내려가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대출은 처음에 받을 때 이 세팅이 잘 돼야 돼요. 받을 때 그걸 모르고 사업자인 와이프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뒤에 이걸 바꾼다고 해서 해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집 살 때 대출 명의를 어떻게 하는지도 이 절세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제 절세는 아니지만 절세 혜택으로 많이들 느끼시는 부분이 있어요. 같은 상황이긴 한데요. 보통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개인정보들 이런 게 있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신청하지 말고 5월 달에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소득 신고하실 때 이 관련 자료를 같이 내면 되거든요. 그 기회를 날리지 마시고 직접 혜택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강의할 때마다 모든 걸 얘기하면 제일 많이 선호하시는 항목이에요. 뭐냐면요. 세금이 환급되면 어디로 돈이 들어오죠? 네, 월급 통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월급 통장이 명의는 내 거지만 사실상 내 게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서류를 회사에 안 내고 5월 달에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면 그때는 내가 돌려받을 통장 계좌번호를 따로 적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약간의 비자금을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 부부가 같이 보고 계시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미 누군가는 이 혜택을 쓰고 있는데 걸리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걸 기회로 생각하시는 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 상속 증여세 절세 팁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부부 2명 중에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에 10억, 나중에 돌아가시면 5억, 여기까지 세금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집은 아버님 재산이 10억이었고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상속세가 안 나오죠. 10억까지는 없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재산을 받아갈 때 자식들이 효자였기 때문에 어머니 저희는 먹고 살만하니까 어머니 앞으로 재산 다 해놓고 다 쓰시고 돌아가셔도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어머니 앞으로 재산을 해놨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나중에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이 어머니가 갖고 있던 10억이 자녀한테 가겠죠. 이때는 상속세가 얼마냐? 한 9천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5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했지만 5억이 넘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불효자 집을 한번 가볼까요? 그 집엔 어떻게 됐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들이 어머니 저 사업하는데 돈도 필요하고 어머니도 이제 오래 못 사실 텐데 제가 먼저 좀 돈 좀 가져갈게요. 그러면 이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재산을 누가 어떻게 받아가더라도 10억까지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이때 세금이 없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이제 어머니 재산은 5억밖에 없잖아요. 결국 아버님 재산이 단계를 2번 거쳐서 자녀한테 10억이 다 온 건 맞잖아요. 그런데 효자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어머니 앞으로 해놓고 쓰세요 했다가 9천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되고, 아니 어머니도 좀 있으면 돌아가실 거니까 제가 재산을 가져갈게요, 이런 불효자는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재산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재산이 10억이 있는 집이에요. 그러면 어머니 재산을 물려받을 때 세금이 나오겠죠. 5억 원보다 더 많으니까. 이때 세금이 9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바로 그 직전에라도 어머니 재산이 아버지한테 한 5억 증여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부부끼리는 10년에 6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머니 재산이 아버지한테 5억 갈 때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재산이 이제 돌아가시면 자녀한테 가는 거예요. 이때도 10억이 넘지 않으니까 세금이 없죠. 이렇게 하고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 5억을 자녀가 물려받으면 결국 어머니 재산 10억이 자녀한테 다 왔는데, 이 방식으로 하면 상속세가 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야, 우리 집은 다 합쳐도 5억이 안 넘는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음 사례 좀 보여드릴게요. 부모님 재산이 시골에 있는 땅 하나 있어요. 근데 공시 가격이 1억 원이고 뭐 시세로 치면 2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뭐 언제 돌아가셔도 5억까지는 세금이 없는 거니까 야, 여긴 상속세랑 정말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물론 상속세는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상속세 신고를 안 하겠죠. 세금 낼 게 없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동산을 나중에 팔게 되면
부동산을 팔았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요. 상속 신고를 안 하면 부동산의 경우에 공시가격으로 물려받은 걸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차익 1억 원에 대해서 2천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상속 신고를 이건 1억 원짜리가 아니라 2억 원짜리야 라고 증거 자료를 갖춰서 신고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렇게 신고를 해두면 부동산을 팔 때 내가 2억에 물려받아서 2억에 판 걸로 처리가 되면 양도세를 하나도 안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얼마든 부동산 재산을 상속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할 때 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 증여에 또 한 가지, 부담부 증여를 하면 절세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실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세 21억짜리에 전세금이 7억 껴있는 집을 증여를 하면요, 그냥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6억 4천이 나오고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양도세 1억, 증여세 3억 7천, 그래서 4억 8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짜로 증여한 게 줄었기 때문이에요. 이 21억 중에 7억 원은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7억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양도세 1억 내고 6억 원만큼은 재산이 물려준 게 아니라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 6억을 물려줄 때 상속세를 또 내야 되죠. 그러면 그것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세금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완전한 절세가 아니구나, 당장 내는 돈이 좀 적어 보여서 그렇다, 이거를 꼭 이해하시고 자세한 건 전문가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테마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절세 팁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신혼 부부들만 이걸 해줬었어요. 이게 좀 법이 바뀌어서 결혼 안 한 사람도 생애 최초로 취득한 하면 이제 조건을 인정해 주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가격 제한이 있었어요. 비싸지 않은 걸 사는 경우만 해줬는데 지금은 12억이 넘지만 않으면 되고요. 그 대신 이제 100% 감면이지만 200만 원을 한도로 세금을 깎아줍니다. 이게 바뀐 게요, 정부가 작년에 6월 달쯤에 이렇게 바꿀 거야 라고 발표를 하고 한참 지나서 올해 바꿨어요. 근데 올해 바꾸긴 했지만 이 법에 작년 6월 21일 이후에 산 사람부터 소급해서 혜택을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후에 생애 최초로 사신 분들은 잘 찾아보시고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출산 양육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에요. 이건 아직 시행된 법은 아니고 이번에 정부에서 입법하겠다고 만든 그런 내용인데,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내년에 출생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출산하고 5년 안에 집을 사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에 계신 분들은 참고로 하나 더 알고 계셔야 될 게 있는데, 경기도에 계시는 분들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때 혜택 조건이 조금 달라요. 자녀가 1명 이상 있고 4억이 넘지 않으면 100% 감면이지만 한도가 200만 원이 아니고 4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바꾸겠다고 지금 발표를 해놨고 아직 이 조례가 바뀌진 않았어요. 한 10월 달부터 바뀔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좀 관심 가지고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요. 이 양도세 낼 때도 이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 1년 단위로 합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합쳐지지 않으면 더 유리해집니다. 이익이 20억짜리라고 했을 때 10억, 10억 이렇게 연도를 쪼개게 되면 이 사례에서는 세금이 8천만 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연도를 합치지 말고 쪼개야 되는구나,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연간을 합치다 보면요, 뭐 이익이 난 걸 분산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부동산이 2개인데 하나는 이익이고 하나는 손실이 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를 따로따로 팔면 연간이니까 이게 합쳐지지가 않잖아요. 하나가 20억 이익이고 하나가 10억 손실이라고 했을 때 연도를 분산하면 총 9억 2천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같은 해에 팔면 이게 합쳐지니까 세금이 4억 2천으로 엄청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손해가 난 거는 오히려 같은 해에 팔아야 세금이 줄어드는구나. 그리고 1인당 매매 차익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살 때 공동 명의로 사는 거죠. 그러면 전체 이익을
둘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총 이익이 20억이라고 했을 때 이걸 두 사람으로 나눠서 10억 이렇게 하게 되면 역시 세금을 8천만 원 정도 줄이는 이런 케이스가 생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양도와 증여를 결합한 포인트를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자녀한테 7억 원에 판다.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3억 원 공짜로 이익을 본 셈이잖아요. 그러면 자녀한테 증여세를 매겨야 될 것 같은데 3억 그거에 대해서 증여세 안 물릴게 이런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증여세는 그 규정이 있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절세 효과는 생겨요. 하지만 이걸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또 다른 얘기예요. 지금 이 절세가 된다는 건 증여세가 그렇다는 거고 파시는 분 입장에선 양도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양도세에는 시세보다 5% 더 싸게 팔면, 그러니까 30%를 싸게 팔았다 그러면 이 기준을 초과하니까 돈을 실제로 조금 받아도 제값에 팔린 걸로 보고 양도세는 내야 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저가 양도하면 절세가 된다 이것만 믿고 그냥 거래하시고 양도세를 적게 신고하시면 한참 지난 다음에 가산세까지 해서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국민은행과 서울시 오공플러스 재단이 준비한 이 좋은 정보를 유용하게 잘 써먹길 바라면서 저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